안녕하십니까. 인턴십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십은 크게 무급과 유급으로 나눠집니다. 무급, 유급은 그야말로 급여를 받는 인턴십과 급여를 받지 않는 인턴십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유급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만 주된 업무는 허드렛 일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좀 부족하고 현지에서 생활비를 좀 충당하고자 했을 때에는 유급 인턴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급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급 인턴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무급 인턴십을 하려면 연수생의 영어 레벨이 중상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그 시기에 잡 오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선택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턴십을 희망하는 시기에 어떠한 종류의 직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 분야를 하고 싶다. 또는 재무 분야를 하고 싶다. 마케팅 분야를 하고 싶다. 라고 지정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아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감을 잡아야 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십을 위해서는 보통은 중상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요구합니다. 무급은 좀 더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죠. 유급은 그야말로 노동력에 의한 업무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영어를 잘 못해도 뭐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할 때 영어를 쓸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급 정도면 가능하지만 무급 인턴십 경우에는 중상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턴십을 스펙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학 및 취업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요.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미팅을 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어학연수를 가시나요? 어학연수를 잘 마쳤을 경우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하면 어느 분야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인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요? 재무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마케팅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기타 영업에서 일하고 싶은가요?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본인의 적성을 알고 지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사의 원칙 중 하나가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이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어느 분야에 어느 직무에 맞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좋고 그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즉 적재적소란 훌륭한 인재를 적성에 맞는 최적의 부서에 배치해서 자발적으로 동기 유발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아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다양한 직무에 지원할 경우 적성은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입학에만 신경을 쓰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과를 희망하거나 다른 과,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과를 하겠다라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연수 과정 속에서 인턴십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적성을 먼저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추천드리는 바는 어학연수 많이 가시죠.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 레벨을 중상급 이상의 영어 레벨을 확보합니다. 이를 자격으로 외국인 기업의 인턴십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체에는 업무별 특성에 맞는 각 부서가 있죠. 인사팀도 있고요. 재무팀, 회계팀, 마케팅, 영업, 다양한 부서가 있죠. 그 다양한 부서의 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업무의 특성이 본인한테 맞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난 돈 관리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재무팀에 배치받을 수는 없는 거죠. 적재적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경험하면서 회사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어깨너머일 수 있지만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시라는 거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다양한 영어권 국가에서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별로 비자 타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스터디 퍼밋과 워크 퍼밋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스터디 퍼밋만 갖고 있으면 인턴십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극히 제한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퍼밋 그리고 워크 퍼밋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듯 국가별로 비자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있기 전에 바로 문의 등록을 해주세요. 저희가 잊지 않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